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참가자 모집에 530여 명의 한만의 사연이 모였습니다. 징용 장소와 기업이 어딘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소송 과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두환씨의 사자 명예훼손 형사재판과 손해배상 민사재판 항소심이 오늘 광주에서 잇따라 열립니다. 전라남도의회와 나주시의회가 한정공대 재정 지원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시 협약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 막바지 작업 과정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돼 개통이 오늘 10월로 연기됐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참가자 모집에 예상보다 많은 530여 명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몰렸습니다. 70년 넘게 묻혀있던 한많은 사연들이 줄을 이었는데요. 끌려간 곳이 어딘지 모르거나 끌고 간 기업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첫 소식 송정근 기자입니다. 64살 이모 씨의 아버지는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42년 일본군에 의해 일본 비바이 탄강으로 끌려가 고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해방 때까지 3년이 넘는 세월 동안 탄광에서 일하면서 햇볕 한 번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손가락 하나가 잘리는 부상까지 입었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을 햇빛을 못 보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나와갖고 지금까지 사시면서 97세 돌아가셨는데 한 번도 그 말을 안 한 적이 없고 간을 풀어줘야지요. 안 풀어주면 안 되죠. 이 씨처럼 이번 강제징용 집단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나 유가족은 모두 537명. 해방 뒤 강제징용지에서 리어카로 실려온 피해자 사연부터 강제징용으로 노동력을 상실한 아버지를 대신해 집안을 책임져야 했던 가족들의 기구한 삶까지 일제가 저지른 만행에 피해자 유용도 각양각색입니다. 이렇게 예상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몰리면서 뜻밖의 난관을 만났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는 징용된 곳이 어딘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고 강제 동원한 기업의 현존 여부를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디로 동원됐는지 그 현장을 알지 못해서 이후 소송에 상당한 난관이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원인은 일본 정부나 그 가해 기업이 시민 모임은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제조사와 함께 일본 정부의 후생노동성 연금 기록 등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또 조만간 전체 설명회를 열어 소송 계획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설명하고 4월 말까지 광주지법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두환 씨에 대한 민형사 재판이 오늘 광주에서 잇따라 열립니다. 전두환 씨의 사자 명예훼손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광주지법 형사 8단독은 오늘 오후 본격적인 사실 심리에 앞서 검사와 변호인으로부터 공소 사실과 관련된 주장 등을 듣고 쟁점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형사재판과 함께 전 씨 회고록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재판도 오늘 오후 광주고법에서 열립니다. 전 씨는 지난 2017년에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부인하고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민형사 재판이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와 나주시 의회가 2,600억 원이나 되는 한정공대 재정 지원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실시 협약이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 의회에 따르면 전라남도가 재정 지원 동의안을 아직 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고 소관 상임위도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주시의회도 예상을 뛰어넘는 지원 규모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이달 중하순으로 예상됐던 한전과 전라남도의 실시 협약이 다음 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인해 대기가 습해지면서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현재 광주 광산과 나주의 가시거리는 150m 안팎을 보이고 있고 한평은 100m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천히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이 안개는 오늘 점심 이후에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거치겠고요.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일평균 농도 보통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보였습니다. 오늘 기온도 크게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광주의 낮 최고 기온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5, 6도가량 높겠는데요. 아침 기온도 평년 기온을 웃돌긴 하지만 아직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이 점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부터는 광주 전남 전 지역에 봄비가 예보된 가운데 강한 바람도 동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내일 낮부터 모레까지 매우 강한 바람이 전망돼 시설물 관리 미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포시의회가 추경예산심사에서 방범용 CCTV와 어린이 공원시설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을 삭감해버렸습니다. 목포시 예산도 아니고 전액 전라남도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왜 삭감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시 1호동의 한 골목입니다. 차량 도난 범죄 등이 몇 차례 발생하면서 동네 주민들의 방범용 CCTV 설치 민원이 있던 곳입니다. 도난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그런 우범지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의가 자주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따라서 하지만 목포시의회가 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이번 회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목포시의회가 삭감한 이 같은 방범용 CCTV 설치 예산은 모두 17곳에 5억 1천만 원. 목포시 자체 예산이 아니라 전액 도비로 설치될 사업이었습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도비 삭감은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체육시설물과 횡단보도 환경 개선 사업비는 물론 어린이 공원 시설 보강 사업비 등도 깎였습니다. 목포시 의회에 삭감 이유를 물었더니 목포시가 자신들과 예산 사용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집행부에서 전혀 소통의 부재로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차 말을 건의를 했는데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표면적인 이유는 목포시의 설명 부족을 들었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도의원과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산을 따온 도의원들은 예산 삭감에 안타까움을 표시할 뿐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또 저희 도의원들이 22개 시군에 각각 다 있기 때문에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생활 밀착형 이런 예산들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꼭 쓰일 수 있도록.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조사 결과 목포시의 범죄 안전지수는 최하 등급인 5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방범용 CCTV가 대다수인 이번 도비 삭감이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한국전력 배구단이 연고지를 다시 수원으로 결정하자 광주시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성명을 내고 한전 배구단이 광주시와 정상적인 협의 절차를 무시한 채 기습적으로 수원시와 재협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150만 광주 시민의 열망을 외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배구협회도 한전 배구단 유치가 무산된 것에 대해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한전 배구단은 지난 5일 체육관 시설과 광주 관중 동원 능력 등을 검토해 기존 연고지인 수원과 3년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 개통이 또다시 10월로 연기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목포시에 따르면 프랑스 전문 기술자들이 지난 3일부터 삭도 양끝을 연결하는 작업 과정에 삭도가 미세하게 풀리는 중대 결함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목포 해상 케이블카 주식회사는 새천년 건설이 시공한 로프 6.46km를 모두 철거한 뒤 스위스에서 로프를 제작해 다시 설치하기로 했고 작업 기간은 5개월가량 소요될 전망입니다. 지난주에 치러진 4.3 보궐선거 결과가 여야 정치권의 후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일부 지역에 국한된 선거였지만 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드러났고 정의당은 지역구를 지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킹핀 정책연구소 오승용 소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보궐선거에서 유일하게 우승 당 바로 정의당입니다. 이 민주평화당과 다시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다고 제안을 했었는데 평화당 내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의당 쪽에서는 일단 강력하게 원하는 입장이고요. 민주평화당은 어제였습니다. 정병환 원내대표가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라고 교섭단체와 관련된 발언을 했습니다. 네. 노선 차이가 크다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인데요.
과거에 정의당과 원내 교섭단체를 했던 전례에 비추어 보면은 핑계인 것 같고요. 사실은 이익이 없기 때문에 교섭단체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바른미래당 호남 의원들과의 이른바 제3지대에서 뭉치는 것이 내년 총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에 따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꼴찌 성적표를 받은 바른미래당은 그 내홍이 점점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갈라서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이 선거 개혁 등 이른바 그 개혁 블럭이라고들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유지하기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오늘 민트색 넥타이를 맸는데요. 바른미래당 쓴소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몸 네. 따로 마음 따로 정당인데요. 사실 몸은 바른미래당에 있으면서 마음은 민주당에 가 있거나 혹은 민주평화당에 가 있거나 혹은 자유한국당에 가 있는 의원들의 임시 피난처 성격의 정당으로서 기능밖에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고요. 네.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3.5%대의 저조한 그런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아마 바른미래당 내에서 계속적인 내분들이 계속되면서 선거제라든지 공수처라든지 한 집안 두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다음 총선에서도 현재의 바른미래당 간판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바른미래당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곤혹스러운 거는 민주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중간평가 성격이 아니라고 애써 부인은 하고 있지만 지금 정의당과의 단일 후보를 제외하곤 단 한 석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민주당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상황인데요. 네. 이번 보궐선거 패배가 장기적으로 민주당에게 이 약이 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는 것을 좀 간파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기존의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네. 기존 지방선거에서 얻었던 민주당의 지지세들이 사실상 다 사라진 선거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통영 고성 같은 경우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단체장들이 압승을 거뒀던 곳인데 네. 이번에 30% 중반대의 저조한 득표를 했고요. 네.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전주 라 선거구, 기초의원 선거구였는데요. 네. 민주평화당 후보가 단독으로 민주당 후보를 이겼다는 거죠. 표 차이가 약 25%포인트가량 차이가 날 정도로 예. 이건 호남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세들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아픈 지점인 것 네, 같습니다. 분명 그런 면들이 있네요. 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이대로라면 내년 총선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 앞날을 장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식으로든 돌파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혹시 이번 주에 있을 그 한미 정상회담이 그 계기가 뭐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민주당의 희망사항이겠지요. 이 희망사항이 현실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우선 네. 트럼프의 입장은 며칠 전 블룸버그 통신에서 보도가 돼 있듯이 여전히 패키지 딜, 네. 완전 빅딜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괄 타결 형태를 선호하고 있고요. 반면에 우리 정부는 영변 핵 원자로 시설이라든지 이런 단계론적인 핵 해체를 선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얼리 하비스트라고 우리 정부에서 표현을 했는데요. 네. 남북 경협과 같은 소기의 성과들을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방식으로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의 신뢰를 쌓아가자라는 그걸 통해서 일종의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뭐 여러 악재 속에서 선전했다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만약 바른정당이 분열이 되고 민주평화당이 이 정의당과의 교섭단체를 거부하게 된다면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 전에 다시 이합집산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보궐선거의 두 가지 결론은 첫 번째로는 민주당의 실정으로 자유한국당이 강제로 부활당했다라는 측면이고요. 예. 또 하나는 어찌됐건 이번 보궐선거 결과가 민주당이 됐건 자유한국당이 됐건 범진보 통합 범보수 통합의 어떤 촉발하는 계기가 신호탄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마도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내년 수도권과 그리고 충청권에서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은 현재와 같은 다자구도에서는 어느 쪽도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런 통합을 견인하는 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은 계속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4.3 보궐선거에 관한 결과 또 앞으로의 전국 양상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승용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찰관에 대한 해임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A씨가 낸 해임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경찰 공무원은 고도의 청렴성 등이 요구됨에도 사건 관련자로부터 향응을 받아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권위를 실추시켰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여수 모 유흥주점에서 사건 관련자에게 청탁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파면됐다가 소청심사에서 해임 처분으로 감경된 바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10건 중에 9건은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 소방당국은 지난 2016년부터 3년 동안 광주 전남 지역에서 270여 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90%가량이 입산자들의 부주의로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또 겨울과 봄철에 전체 산불의 72%가량이 집중되고 있다며 입산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 주간 누리꾼들의 관심사를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누리픽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어떤 키워드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한낮의 만취운전, 이혼 부부의 비극, 대학의 실수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한낮의 만취운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광주 도심의 꽉 막힌 도로 위를 비틀비틀 내려오는 승합차 한 대. 앞 차량이 출발해도 움직이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시민들이 차량으로 달려들어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껐는데요. 이 차량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14%로 면허 취소 수치보다 2배나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이 물으니까 음주운전이 개선이 되질 않네요. 제발 술 마시면 운전하지 맙시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한 상황에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빗발쳤습니다. 학생이 거의 슈퍼맨급이네. 사고가 안 난 게 천만다행이네요. 용감한 시민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칫 큰일 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용기를 내는 시민들을 향해 엄지척. 많은 누리꾼들이 박수를 보내는데요. 높은 시민 정신에 맞는 올바른 음주 문화 함께 만들어가면 더욱 좋겠죠. 얼마 전 화순의 한 보건소에서 5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 달 전 이혼한 부부 사이로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요. 경찰은 전 부인의 직장을 찾아간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휴, 이게 뭔 일이요. 애들은 어쩌라고 두 분이. 휴. 충격적인 뉴스에 놀란 가슴도 잠시. 누리꾼들은 무엇보다 남은 자녀들을 걱정했습니다. 학교의 실수로 채용이 취소됐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학교 측의 미숙한 행정으로 학생들이 소갈이한 것이 알려지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어린이집에 취업한 한 명의 채용이 취소되고 일부 학생은 제때 담임교사 등록을 못하고 광주대학교 유아교육과가 지난 1월 졸업 예정자 72명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한국보육진흥원이 요구한 서식과 다른 신청 서식을 제출했고 45명의 서류가 반려되면서 학생들이 이 같은 피해를 입게 된 건데요. 아, 이거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인데. 아이고, 나의 학교님. 황당한 소식에 너도 나도 내일인 것처럼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교수님들, 저희는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는 거 맞죠? 일부 누리꾼들은 혹시 자신에게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길 바랐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의 누리픽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주민과의 갈등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마을에서는 태양광 시설을 둘러싼 갈등으로 버스가 다니던 길이 하루아침에 막혀버렸습니다. 재희원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농촌 마을 어귀로 들어가는 길목이 돌무더기와 도로 통제용 라바콘, 철조망까지 2중 3중으로 막혀 있습니다. 사유지라며 우회 도로를 이용하라는 현수막도 붙어 있습니다.
길이 지나가는 땅 소유주가 자신이 추진하던 태양광 시설 설치 작업이 주민 반발로 무산될 처지에 놓이자 어제부터 갑자기 길을 막은 겁니다. 주민들은 땅 소유주가 길을 빌미로 사실상 태양광 시설 설치에 동의하라는 협박이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번 마을을 오가며 주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가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서 버스 정류장도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유모차 같은 거 휠체어 끌고 다니시는 적인데 그나마 해관권 버스가 못 다니니까 나올 엄두를 못 내시는 거죠. 어디 가실 생각을 아프셔도. 당장 주민들은 평소 200m면 갈 거리를 우회해 약 1km를 포장도 안 된 길로 다녀야 합니다. 이렇게 길을 막은 곳이 이 마을에서만 모두 3군데. 심지어 우회도로도 없어 당장 밭으로 차가 다녀야 하는 집도 3가구나 됩니다. 마을로 이어지는 또 다른 도로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집들로 연결되는 유일한 도로인데 이렇게 철조망으로 막혀 있습니다. 땅 소유주는 그동안 사유지를 길로 쓸 수 있도록 주민들 편의를 봐준 것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길을 막는 게 이제 뭐냐면 대책으로가 생겼거든요. 동네에다 편의를 봐주느라고 여태까지 더 빌려준 거였죠. 마을 주민들은 길 폐쇄 조치가 장기화될 것을 우려해 해당 땅 소유주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제이원입니다. 경남 진주 남강변의 명물인 100년 역사의 대나무 숲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유등축제 때 사용할 관람석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진주 남강변의 남가람 공원입니다. 대나무 수백 그루에 붉은색 페인트 칠을 해놨습니다. 모두 베어낼 것들입니다. 진주시는 남가람 공원의 대나무 숲 일부를 잘라내고 200m 구간의 산책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산책로 옆에는 진주성을 바라보는 길이 99m의 관람석도 설치합니다. 대나무 숲으로 가려진 진주성 조망권 확보와 유등축제 불꽃놀이 관람석 마련이 목적입니다.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100년 전에 조성돼 진주의 역사와 함께한 진주명물 대나무 숲을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 관람을 위해 파괴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오히려 이 사업이야말로 도시 미관을 해치고 남강의 조망권을 망치는 사업이라고 주장합니다. 기존의 숲들을 계속 보호하고 숲을 만들어 나가는 그게 필요한 지금 현실에서 100년의 가치와 역사를 가진 숲을 베어내고 새로운 조형물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 의문이 듭니다. 진주시는 대나무 숲이 진주성을 가린다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졌다며 테마 거리와 축제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개적인 축제인 유등축제 때 관람객들이 많이 방문을 하셨어요. 거기서 관람을 하면 역사의 성지도 바라보면서 유등축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대나무 숲 제거 면적도 최소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주시는 계획대로 다음 달 말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개발로 야금야금 사라지면서 이제 만경동과 칠암동 일대에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남강 대나무 숲. 삭막한 도심과 남강을 더욱 특별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던 대나무 숲이 또다시 사람의 편의를 이유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도시재생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도시공동체센터는 오는 5월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 청년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 은퇴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 사회공헌 활동가 양성 과정 등 3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맞춰 현장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광주시가 장애인과 노인들의 이동수단인 전동 보장구 충전기 설치를 확대합니다. 광주시는 현재 시청과 구청 민원실 등에 설치되어 있는 전동 보장구 충전기를 유동기구가 많은 지역에 추가로 60개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배터리가 방전돼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중증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추가 설치를 결정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인해 대기가 습해지면서 현재 곳곳에 안개가 자욱한데요. 광주 광산의 가시거리는 130m, 그 밖의 지역도 현재 시야가 답답한 상황입니다. 천천히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안개는 오늘 점심 이후에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걷히겠고요.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내내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미세먼지 농도도 일평균 농도 보통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기온도 크게 올라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도 5, 6도가량 높겠는데요. 아침 기온도 평년 기온을 웃돌긴 하지만 아직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이 점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부터는 광주 전남 전 지역에 봄비가 예보된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내일 낮부터 모레까지 초속 1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전망됩니다. 미리 시설물 관리 잘 해두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시면 영광의 낮 기온은 18도, 광주와 담양, 화수는 20도로 매우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16도, 해남 19도, 강진은 21도를 보이겠고요. 곡성의 낮 기온 20도, 순천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봄비가 지나고 나면 이후로는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고요. 큰 추위 없이 대체로 포근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